안녕하세요. KB팀 보건평가원 원장 정유진입니다. 오늘은 문신시술 표준지침 해설 마지막 시간 4강입니다. 지침 37쪽부터 마지막 부분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아마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원장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일 것 같습니다. 문신사법이 시행이 되면 기존에 일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신사 면허는 언제까지 취득해야 하는지, 샵은 다시 등록해야 하는지,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책임보험은 들어야 하는지, 앞으로 어떤 행위를 하면 안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오늘 내용은 어렵게 법 조항을 하나씩 외우기보다는 앞으로 내가 무엇을 준비를 해야 하는가 이 관점에서 들어주시면 이해하기가 훨씬 쉬울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임시개설 등록입니다. 지침의 37조 문신사법은 2027년 10월 29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존 종사자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이 있죠. 법이 시행되는 날부터 문신사 면허가 없으면 바로 일을 못 하나요? 현재 표준 지침에서는 기존 종사자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임시 개설 등록 제도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2027년 10월 29일부터 2029년 10월 28일까지 2년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 안에는 아직 문신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임시로 문신업소를 개설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말은 면허가 없어도 2년 동안 지금처럼 그냥 영업하면 된다? 라는 뜻이 아니고요. 반드시 임시 개설 등록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임시 개설 등록을 하려면 무엇을 준비를 해야 할까요? 임시 개설 등록을 하려면 지침에서 몇 가지 요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문신사법에서 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법에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셋째,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넷째,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없다고 판정이 되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우리가 앞에 강의에서 왜 시설과 위생관리를 그렇게 자세하게 배웠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대기구역, 시술구역, 세척, 소독구역, 손씻기 시설, 기구관리, 폐기물 관리 이런 것들이 단순히 샵을 깨끗하게 운영하세요 라는 의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문신업소를 등록하기 위한 기준과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있죠. 2027년이 되어서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내 샵을 하나씩 점검을 해보세요. 자, 그럼 임시개설 등록만 하면 계속 일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름 그대로 임시입니다. 현재 지침에서는 임시개설 등록의 효력이 2029년 10월 29일부터 없어지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문신업을 하려는 사람은 2029년 10월 28일까지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문신사 면허를 취득한 다음 정식으로 문신업소 개설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아주 쉽게 기억을 하세요. 2027년 10월 29일 문신사법 시행이 되죠. 기존 종사자들은 조건을 갖춰 임시개설 등록을 하시고요. 2년의 준비기간 동안 국가시험 준비 및 면허 취득 2029년 10월 28일까지 정식 개설 등록을 완료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꼭 2년을 기다렸다가 면허를 따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국가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문신사 면허를 빨리 취득을 했다면 바로 정식 개설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임시개설 등록을 먼저 하지 않더라도 문신사 면허를 취득하고 정식 개설 등록 요건을 갖춘다면 정식 등록을 할 수 있다고 지침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문신사 면허는 어떻게 취득하나요?
지침의 38쪽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정식 면허에 대한 부분인데요. 문신사법에 따라 문신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문신사 면허를 취득하게 됩니다. 국가시험은 문신사가 갖추어야 할 지식과 기능에 관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원장님들이 많이 질문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피부 미용 국가 자격증이 있는데 문신사 면허로 바뀌나요? 반영구화장 민간 자격증이 있는데 이거 인정받을 수 있나요? 현재 이 표준 지침에서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은 문신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문신사 면허를 취득한다는 체계입니다. 기존 자격증이 문신사 면허로 자동 전환된다는 내용은 이 지침에 나와 있지 않고요. 따라서 기존 종사자에 대한 시험의 세부 내용이나 구체적인 절차는 앞으로 하위 법령과 국가시험에 관한 내용이 더 구체화되면 다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면허가 있다고 아무 곳에서나 시술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문신사 면허를 취득했다고 바로 어느 장소에서나 시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신업소를 운영하려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개설 등록을 해야 하고 개설 등록된 문신업소에서 문신 행위를 해야 합니다. 정식 개설 등록을 하려면 현재 지침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문신사 면허. 둘째,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셋째, 시설과 장비를 갖출 것. 넷째, 위생교육 이수. 다섯째, 건강진단. 여섯째, 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입니다. 그리고 이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이고요.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앞으로 문신업은 기술만 가지고 있는 업종에서 자격, 시설, 위생, 교육, 건강, 보험까지 함께 관리하는 업종으로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자, 여섯 번째, 면허증과 개설 등록증도 게시를 해야 합니다. 면허와 개설 등록증을 받았다고 서랍 안에 넣어두는 것이 아니고요. 고객이 이곳이 정식으로 등록된 샵인지 시술자가 문신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를 해야 합니다. 현재 지침에서는 2027년 10월 29일부터 문신사 면허증과 개설 등록증을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시개설 등록 기간에는 임시개설 등록증으로 가름을 할 수가 있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고객의 신뢰와 연결될 수가 있겠죠. 고객이 샵에 들어오셨을 때 이곳은 정식 등록된 곳이구나, 이분은 자격을 갖춘 문신사구나 확인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건강진단도 매년 받아야 합니다. 지침의 39쪽 건강진단입니다. 문신사는 피부의 바늘을 사용하는 침습적인 시술을 하고 고객의 혈액이나 체액에 접촉할 가능성이 있죠. 따라서 고객의 건강 상태뿐 아니라 시술자의 건강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지침에서는 문신사가 매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건강진단은 의료기관이나 보건소 등에서 받을 수가 있고, 건강진단 항목에는 결핵, B형 간염, C형 간염, 후천성 면역 결핍증, 그리고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질환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판정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시술 업무를 중단해야 합니다. 치료와 회복 기간이 끝난 후 담당 의사가 시술 업무가 가능하다는 적합 판정을 한 경우 업무에 복귀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견서 역시 보관하도록 되어 있고요. 앞으로 원장님 본인뿐 아니라 여러 명이 함께 근무하는 업소라면 직원들의 건강진단 여부까지 잘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여덟 번째, 위생교육도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은 문신사법에 따라 문신사는 매년 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을 이수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새롭게 문신업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이나 새로 문신업소에 종사하려는 문신사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문신사도 매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육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받았다는 증명자료도 보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료증이나 교육이수증 이런 것들을 잘 보관해서 관할 기관에서 점검을 할 때 제시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앞으로 위생교육은 수료증 한 장 받기 위한 이런 교육이 아니라 실제로 시술 과정에서 감염을 예방하고 고객과 시술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교육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약품 사용도 앞으로는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합니다. 지침 40쪽에 해당하는 의약품 부분인데요. 현재 지침에서는 문신사가 문신행위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을 일반 의약품 중에서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의약품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 의약품이라고 해서 모두가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은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합니다. 해외 직구 제품이나 불법 유통 제품, 안전성과 성분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도 사용해서는 안 되고요. 이 부분은 현장 원장님들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는 인터넷에서 많이 팔더라, 다른 샵에서도 많이 쓰더라, 효과가 좋더라 이런 것만 가지고 제품을 선택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사용하는 제품이 법적으로 허용된 제품인지, 어디서 구입했는지, 사용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10번째, 사용한 바늘과 거즈는 일반 쓰레기가 아니죠. 폐기물 관리입니다. 시술에 사용한 문신 바늘이나 카트리지 같은 날카로운 기구, 그리고 고객의 혈액이나 체액이 묻은 거즈 등은 일반 쓰레기와 섞어서 버려서는 안 됩니다. 현재 지침에서는 의료 폐기물 전용 용기를 사용하고 외부인의 손이 닿지 않는 위생적인 장소에 밀폐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받은 의료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업체에 위탁하여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법 시행 직전에 갑자기 습관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사용한 바늘은 바로 전용 용기로, 오염된 거즈도 지정된 용기로 폐기하는 습관을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도 가입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문신업자는 책임보험 공제에 가입을 해야 하는데요. 왜 필요할까요? 우리가 문신 시술 과정에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리 조심해서 시술한다고 해도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술 전 설명과 동의, 안전한 시술, 기록관리, 사후관리, 책임보험이 하나의 체계로 연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겠습니다. 지침의 41페이지. 지금까지는 문신사가 앞으로 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반대로 이것은 하면 안 됩니다 라는 금지 행위를 집중해서 봐주세요. 자, 일부 행위는 주의사항만이 아니라 면허정지나 면허 취소, 영업정지, 형사처벌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지침이 안내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무면허 문신 행위 금지. 가장 기본적인 지침이고요. 문신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문신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 면허 없는 사람의 시술을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가 됩니다. 지침에서는 무면허 문신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여러 명이 함께 근무하는 샵이라면 원장 한 사람만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실제로 시술하는 사람이 법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매우 중요하겠죠. 두 번째, 문신 제거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도 미용 문신 현장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신사는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문신 시술을 할 수 있지만 문신을 제거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고객이 예전에 한 눈썹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이 부분 좀 지워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더라도 문신사가 제거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지침에서는 문신 제거 행위를 한 경우 면허 취소까지 될 수 있고 업소에서도 면허 정지 또는 폐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문신 시술과 제거는 법적으로 다른 영역이다 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등록된 문신업소 밖에서 시술을 하시면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문신사는 개설 등록된 문신업소에서만 시술을 해야 되고요. 고객이 혹시나 집으로 와주세요, 호텔에서 해주세요, 출장 시술 가능하시죠? 라고 요청을 하더라도 자유롭게 업소 밖에서 시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지침에서는 경연대회 참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특정한 사유에 대해서는 예외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에서도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 장비와 위생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출장 시술은 예외겠지 하고 임의로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보호자 동의 없는 미성년자 시술 금지. 지침 42페이지입니다.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의 없이 문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이와 보호자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시술을 거부할 수 있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현장에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이 성인인 줄 알았다, 이런 경우입니다. 조금이라도 미성년자로 의심된다면 신분 확인을 하는 절차를 샵의 기본 절차로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면허를 빌려주거나 빌렸으면 절대 안 되겠죠. 문신사 면허는 개인에게 주어지는 면허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없고 다른 사람의 면허를 빌려서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샵에 면허를 가진 직원이 한 명 있으니까 그 면허로 나머지 직원도 같이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면허의 양도나 대여는 금지되어 있고 위반 시 면허 취소, 면허 정지,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침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불법 의약품과 염료 사용 금지. 마지막 금지 행위는 불법 의약품과 염료 사용입니다. 문신용 염료는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라 정식으로 제조, 수입, 유통된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안전기준을 위반하거나 검증되지 않는 불법 염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의약품도 마찬가지고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고, 허용된 일반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적법한 경로를 통해 취득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시술자가 제품을 선택하는 것 자체도 하나의 책임이 됩니다. 그래서 제품을 구입할 때 제품명, 제조사, 제조번호, 롯드번호, 넘버, 그리고 사용기한, 구입 경로,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기록을 해두는 습관을 가지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마지막에 나오는 사후관리 안내문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지침 43쪽이고요. 법령상 의무사항과 금지 행위가 끝나고 뒤쪽에는 실제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시술 후 관리 및 부작용 이상 반응 안내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고객이 시술 후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시술 직후에는 보호필름이나 드레싱을 유지하고 손으로 만지거나 비비지 않고 물과 오염물질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안내합니다. 첫 일주일 동안은 각질을 억지로 뜯지 않고 과도한 마찰을 피하고 땀이 많이 나는 활동을 자제하도록 안내합니다. 또 일정 기간 수영장, 사우나, 찜질방을 피하고 음주, 흡연이나 강한 자외선 노출에도 주의하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부작용으로는 감염, 알레르기 반응, 염증성 결절, 켈로이드 흉터, 지속적인 출혈이나 진물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상담이 필요하다는 점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 안내문은 원장님들께서 실제 우리 샵의 사후관리 안내서를 만들 때 참고를 하시면 좋습니다. 자, 오늘 4강의 내용을 딱 3가지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상당히 많았는데요. 그런데 저는 원장님들이 이 3가지 흐름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문신사법 시행에 맞춰 자격과 업소 등록을 준비해야 합니다. 2027년 10월 29일 법 시행이 되고요. 기존 종사자는 일정 요건을 갖춰
임시 개설 등록을 하시고 그리고 2029년 10월 28일까지 문신사 면허 취득과 정식 개설 등록 이 흐름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앞으로 샵 운영 자체가 관리의 대상이 됩니다. 시설, 건강진단, 매년 위생교육, 의약품 사용, 폐기물 관리, 책임보험 하나하나가 모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신사에게 허용되는 업무의 범위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무면허 시술, 문신 제거, 등록업소 밖에서의 시술, 보호자 동의 없는 미성년자 시술, 면허 대여, 불법 의약품과 염료 사용 이런 행위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까지 보시면 우리 원장님들 준비해야 할 것이 왜 이렇게 많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씩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 하고 있는 것과 완전히 동떨어진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까지 각자 다른 방식으로 해오던 것을 앞으로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록하고 관리하고 책임지는 체계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내 샵을 둘러보시고 시설 어떤지, 위생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고객 동의서, 기록지는 어떤지, 사용하는 염료는 적법한 제품인지,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하나씩 점검을 해보시면 되고요. 문신사법이 시행되기 직전에 급하게 준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씩 알고 하나씩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비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표준 지침을 그대로 외우거나 너무 많은데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현장이 바뀌는구나 라는 큰 흐름을 먼저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시행령, 시행규칙, 국가시험, 위생교육 등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는 대로 K뷰티인 보건평가원에서도 원장님들이 현장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다시 정리해서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총 4강에 걸쳐 문신시술 표준 지침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필요한 영상 부분은 다시 반복해서 다시 확인하시면서 우리 샵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하나씩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반영과장, SMP 통틀어서 미용 문신 종사자들 아니면 문신사 종사자분들께도 많이 공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시술과 철저한 위생 관리는 앞으로 미용 문신사의 전문성과 신뢰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미리 알고 미리 준비해 주세요. 지금까지 K뷰티인 보건평가원 원장 정유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